자, 자극에 따른 반응의 경로인데 이거 자세히 알아둬야 됩니다. 자, 의식적인 반응. 대뇌가 반드시 관여합니다. 대뇌. 의식. 자, 그래서 대뇌에서의 판단 과정. 이 복잡하면 반응하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시간이 더 걸리고요. 자, 예를 들어서 주전자를 들고 컵에 물을 따른다. 이거 다 우리 대뇌가 관여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볼게요. 주전자를 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반응하는 건데, 자, 일단 눈으로, 제일 처음에 눈으로 이 주전자를 봤습니다. 자, 그래서 시각이죠. 자, 이렇게 얼굴이, 얼굴에서 받아들일 때 자극을 받아들일 때는 척수가 관여하지 않고 바로 대뇌로 갑니다. 그래서 대뇌에서 판단합니다. 주전자를 들고 컵에 물을 따라라 이렇게 명령을 하겠죠. 그럼 척수로 가서 운동신경. 이 팔이죠. 주로 팔다리가 운동신경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팔로 가서 손으로 가서 우리가 이 주전자를 들고 컵에 물을 따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보면 밑에 자, 일단 주전자를 봤습니다. 감각기관, 그 다음에 감각신경, 시각신경을 통해서 자, 대뇌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척수로 왔죠. 그 다음에 운동신경 통했죠. 그 다음에 반응기관, 근육이죠. 근육, 팔의 근육이 반응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조건 반사인데요. 얘는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좀 빠르죠. 그죠? 자,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반응인데 척수, 연수, 중간뇌가 관여합니다. 무조건 반사에 관여하는 것은 세 가지고요. 매우 빠르게 일어나죠. 그래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자, 뜨거운 거 혹은 날카로운 물체가 몸에 닿았을 때 몸을 움츠림, 무릎 반사 같은 경우는 척수, 그 다음에 연수는 재채기, 딸꾹질, 침 분비, 그 다음에 중간뇌는 동공반사. 그러니까 뭔가 날아왔을 때 눈을 감잖아요. 그런 게 동공반사인데 중간뇌가 관여하고 있고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뜨거운 주전자에 손이 닿았어요. 자, 닿았죠? 그러면 이 손이나 팔다리죠. 팔다리가 자극이죠. 팔이나 다리에서의 자극일 때는 반드시 척수를 거쳐야 돼요. 자, 그러면 자극이 들어왔습니다. 자, 해서 이 자극이 척수로 갔어요. 척수에 가서 대뇌로 가지 않고 척수에서 바로 반응기관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자, 피부에서 느꼈죠. 뜨거운 걸. 그래서 신경을 통해서 척수로 전달이 되고 운동신경을 통해서 빠르게 우리가 손을 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극이 뭔지, 자극이 얼굴로 들어오는 자극인지, 자극이 팔다리로 들어오는 자극인지, 자, 얼굴로 들어오는 자극은 대뇌로 가는 것이고, 팔다리로 들어오는 자극은 일단은 척수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밑에 내용 한번 볼게요. 자, 호르몬. 자, 호르몬은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하여 몸의 기능을 조절하죠. 자, 호르몬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하면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지고요. 혈액으로 분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혈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이동합니다. 자,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에 작용하고 적은 양으로서 큰 효과를 나타냅니다. 너무 많거나 호르몬 양이 너무 많거나 혹은 너무 작으면 이상현상, 이상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호르몬하고 신경하고 우리가 잘 알아놔야 되는데요. 비교해서 볼게요. 호르몬은 전달 매체가 혈액이고 그 다음에 신경은 뉴런입니다. 전달 속도가 호르몬은 느리고 신경은 빠릅니다. 효과의 지속성은 호르몬은 지속적이고 신경은 일시적이죠. 자, 적용 범위 호르몬은 혈액을 타고 가기 때문에 넓고요. 신경은 좁습니다. 자, 어차피 신경이라는 것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효과의 지속성이 길지 않습니다. 자, 전달 속도도 신경은 빠르죠. 우리 그냥 동공반사 이런 것만 생각해 봐도 그렇죠.
자, 우리 내분비샘에서 호르몬이 만들어진다고 했으니, 자, 내분비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자, 내하수체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대뇌 밑에 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내하수체라 그러고, 세 가지 호르몬, 자, 생장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자, 항이뇨. 항이뇨란 말은 오줌 누는 걸 막는다. 그래서 물을 재흡수하는 거를 촉진하는 호르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갑상샘을 자극하면 갑상샘이 자극되어서 이제 티록실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요게 갑상샘이에요. 요 티록신은 세포호흡을 촉진하고요. 세포호흡이 촉진되면 체온을 올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과다 했을 때 혹은 결핍됐을 때 병이 나타납니다. 티록신이 너무 과다하면 세포호흡이 너무 잘 된다는 거죠. 그 물질 대사가 너무 활발하니까 몸이 말라요. 그래서 저체중이 됩니다. 근데 이게 부족하잖아요. 그 물질 대사가 느린 거예요. 그러면 비만이 되고 물질 대사가 잘 안 되니까 추워요. 추위를 느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부신인데요. 자, 부신에서 아드레날린이 만들어지고 심장 박동을 촉진하고 혈당량을 증가하고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자, 이자 부분 요거는 따로 배우는데, 자, 인슐린과 글루카곤 이 호르몬 두 가지를 외우는데,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하고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많이 먹죠. 그러면 피 속에 포도당이 많아지거든요. 자, 요것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주는 놈, 이 놈이 인슐린입니다. 그러면 글리코젠으로 간에 이제 저축해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 써야 되잖아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놈이 바로 글루카곤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돈이라고 생각합시다. 돈을 이게 은행이에요. 은행에 저축하는 거고요. 자, 이건 통장입니다. 통장에서 돈을 꺼냈어요. 그죠? 꺼내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글루카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난소는 에스트로겐이 있고요. 에스트로겐 혹은 에스트로젠하고 여자의 2차 성징 발현. 남자 같은 경우는 정소의 테스토스테론. 자, 이것은 남자의 2차 성징 발현입니다. 정소, 이렇게 난소 해서 자, 여기까지 설명을 마칠게요.